2026년 2월 6일 목요일 아침 가벨 10시 40분 지하철 출근길에서 스마트폰 주식 앱을 켠 순간입니다. 삼성전자 옆에 빨간 숫자가 떴습니다. 29.94%, 가격은 11만 1,600원, 전날 15만 5천 원이었던 주가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개인 투자자 300만 명이 보유한 국민주가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같은 시각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폭락했습니다. 기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였죠. 대한민국 대표 우량주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피를 흘렸습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악재 뉴스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10분 만에 수십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매 계좌에 있던 돈이 다 녹아내렸다. 이게 대한민국 증시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비명과 절규가 쏟아졌죠. 실제로 11만 1,600원에 체결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그 가격에 판 사람도 있었고요. 왜일까요? 도대체 그 짧은 1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 아침의 충격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주식 투자를 한다면, 당신이 삼성전자를 한 주라도 갖고 있다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전날 밤 미국 증시가 1% 정도 빠졌지만 이 정도는 흔한 조정이죠. 투자자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8시부터 시작되는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호가창에 갑자기 거대한 빨간 봉이 꽂힙니다. 15만 원대였던 가격이 14만 원을 뚫습니다. 13만 원도 무너집니다. 12만 원마저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1만 1,600원까지 순식간에 추락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단 몇 분 만에 30%가 증발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체결된 거래량입니다. 고작 4,525주. 금액으로 따지면 5억 원도 안 되는 거래였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수백조 원입니다. 수백조 원짜리 거대 기업이 5억 원짜리 거래 하나로 30%가 날아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스템은 즉각 변동성 완화 장치를 발동시켰습니다.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면서 추가 하락을 막았죠. 하지만 이미 11만 1,600원에 체결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손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시 52분쯤 되어서야 가격은 15만 5천 원 선으로 회복됐습니다. 겉보기엔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짧은 10분 동안 수많은 개인 투자자의 자산이 녹아내렸습니다. 공포에 질려 손절한 사람들, 담보 부족으로 강제 매도당한 사람들, 시장가 주문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체결된 사람들, 그들은 회복된 가격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단 10분 때문에 내가 수백만 원을 날렸다. 그럼 도대체 프리마켓이 뭐길래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먼저 프리마켓이 뭔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 단어를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규 증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립니다. 이 시간대는 수백만 명의 투자자가 동시에 거래하는 대로변이에요. 가로등도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도 북적북적하죠. 내가 주식을 팔고 싶을 때 사줄 사람도 많고 사고 싶을 때 팔아줄 사람도 넘쳐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프리마켓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전 4시부터 8시 50분까지 정규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죠. 여기서 핵심은 참여자가 극도로 적다는 겁니다. 정규장에 비해 거래량이 몇백 분의 1 수준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정규장은 커다란 수영장이에요. 누군가 돌멩이 하나를 던져도 수위가 거의 변하지 않죠. 하지만 프리마켓은 작은 세숫대야입니다. 세숫대야에서는 컵 하나만 떠내도 물이 철썩거립니다. 이번 삼성전자 사태가 딱 그랬습니다. 누군가 낮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던졌습니다. 실수였는지 의도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받아줄 매수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규장 같으면 15만 원대에 촘촘하게 대기하고 있을 매수 물량들이
프리마켓에서는 텅 비어 있었어요. 결국 주문은 체결될 때까지 아래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14만 원, 13만 원, 12만 원을 뚫고 마침내 누군가 혹시나 하고 걸어둔 11만 1,600원까지 도달한 겁니다. 4,525주, 5억 원. 이 작은 거래량으로 시총 수백조 원짜리 대한민국 1등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 미국 증시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도 비슷하게 빠졌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습니다. 4% 넘게 폭락했거든요.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AI 버블 논쟁이 다시 불거졌죠. 기술주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반도체 고평가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을 뒤덮었습니다. 이 여파가 한국 반도체주에 그대로 전이됐어요. 삼성전자는 최근 몇 달간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HBM 기대에 비해 실적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글로벌 기술주 조정이 오면 낙폭이 더 커지는 구조였죠. 실제로 정규장 기준으로도 2~3% 하락은 충분히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빠졌으니 한국 반도체주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프리마켓이었습니다. 글로벌 조정 심리와 국내 투자 심리 위축, 여기에 프리마켓의 구조적 취약성이 겹쳤습니다. 얇은 유동성 위에서 하락 압력이 증폭된 거예요. 정규장에서는 2~3% 조정으로 끝났을 일이 프리마켓에서는 30% 폭락으로 변했습니다. 세숫대야에 파도가 친 겁니다. 글로벌 조정 심리 더하기 국내 투자 심리 위축 더하기 프리마켓 구조적 취약성,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11만 1,600원이라는 극단적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삼성전자만 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프리마켓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급락했습니다. 기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오션도 폭락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동시에 흔들렸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삼성전자가 악재가 있어서 한화가 실적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란 얘기죠. 시장 전체의 배관, 시스템 어딘가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전문가들은 바스켓 매매를 의심합니다. 바스켓 매매가 뭐냐고요? 코스피 2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덩어리 자금을 한꺼번에 사거나 파는 겁니다. 개별 종목 하나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묶음으로 거래하는 거죠. 누군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거대 자금을 한꺼번에 던졌거나 그 자금을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과부하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거대 자본의 시스템적 결함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규장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프리마켓에서는 단연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웩스트레이드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비슷한 문제가 여러 번 반복됐어요. 대형주가 프리마켓에서 비정상적으로 출렁이는 일이 계속 있었죠. 하지만 제도 개선은 없었습니다. 외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동성 완화 장치, VI라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거래를 멈추고 진정 시간을 주는 시스템이죠. 급발진하는 차에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공황에 빠지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프리마켓에서는 VI 기준이 정규장보다 느슨하거나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규장에서는 3%만 움직여도 바로 경고가 울리지만 프리마켓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움직여야 VI가 걸립니다. 결국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긴 했습니다. 추가 하락은 막았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11만 1,600원에 체결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손실은 고스란히 그대로입니다. 안전벨트가 채워지기 전에 이미 사고는 난 겁니다. 차는 이미 절벽 밑으로 굴러떨어진 뒤에야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VI가 발동했지만 이미 체결된 사람들의 손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마른 시간대에 시스템적 결함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누군가의 실수나 알고리즘 오류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희생되는 건 또 개인 투자자들이죠. 시스템은 개인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프리마켓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 구조라는 걸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프리마켓은 개인 투자자에게 공정하지 않은 게임입니다. 왜 그럴까요? 프리마켓 참여자는 대부분 기관과 알고리즘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극소수죠. 유동성이 얇다는 건 소수의 큰 손이 가격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규장에서는 수백만 개인이 견제합니다. 누군가 이상한 가격에 주문을 내면 다른 투자자들이 즉시 반응하죠. 하지만 프리마켓에서는 그 견제력이 사라집니다. 게다가 접속 매매 방식은 빈 호가를 순식간에 뚫고 내려가게 만듭니다. 15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중간에 아무 거래 없이 한 번에 체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가 걸어둔 저가 매수 주문을 기관 알고리즘이 낚아채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11만 1,600원에 체결된 사람 중에는 분명 기관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몇 시간 만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벌었죠. 11만 원에 사서 15만 원에 판 겁니다. 단 몇 시간 만에 40% 수익이에요. 반면 공포에 질려 손절한 개인은 손실만 떠안았습니다. 이게 바로 프리마켓의 본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프리마켓 폭락 이후 증권사와 거래소는 뭐라고 했을까요? 일시적 현상입니다.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책임은 회피하고 개인에게만 조심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시스템은 개인 투자자를 지키지 않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맥스트레이드 출범 후 1년 동안 이런 비슷한 사건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대형주가 프리마켓에서 비정상적으로 출렁이는 일이 계속 있었죠. 하지만 제도 개선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 걸까요? 프리마켓이 기관과 알고리즘에게는 수익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얇은 유동성에서 개인의 공포를 먹고 사는 구조죠. 생각해보세요. 정규장에서는 수백만 개인이 가격을 견제하니까 기관이 큰 이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리마켓에서는 다릅니다. 개인은 소수고 유동성은 얇고 안전장치는 느슨합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천국이죠. 시스템을 바꾸면 그들의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해서 기관이 수익을 챙기는 구조. 이게 바로 프리마켓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프리마켓은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시장이 아닙니다. 기관과 알고리즘이 이익을 보는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프리마켓은 개인 투자자 학살 구조입니다.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첫째, 유동성은 얇습니다. 정규장의 몇백 분의 1 수준이에요. 세숫대야에서 파도가 치는 겁니다. 둘째, 안전장치는 느슨합니다. VI 기준이 정규장보다 훨씬 높아서 극단적 가격이 찍힌 뒤에야 작동합니다. 셋째, 가격 왜곡은 일상입니다. 1년 동안 여러 번 반복됐지만 제도 개선은 없었습니다. 넷째,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됩니다. 투자자 여러분이 조심하십시오 라고만 말하죠. 이번 삼성전자 사건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4,525주, 5억 원으로 시총 수백조 기업을 30% 폭락시킬 수 있는 시장. 11만 1,600원에 체결된 개인은 손실을 당하고 그 가격에 매수한 기관은 수익을 챙기는 시장. VI가 발동해도 이미 체결된 거래는 취소되지 않는 시장. 이게 바로 프리마켓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정한 게임입니까? 수백만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정규장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전장치가 촘촘하고 극단적 가격 왜곡이 어렵죠. 하지만 프리마켓은 다릅니다. 소수 기관만 참여하는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프리마켓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도미노 효과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투자자 신뢰 붕괴입니다. 삼성전자가 언제든 11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에 각인됐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요? 한국 시장은 대형주도 이렇게 불안해? 시스템을 믿을 수 없네 하고 생각하겠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개인 투자자 이탈입니다. 프리마켓뿐 아니라 정규장 투자도 꺼리게 됩니다.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쌓이니까요. 주식시장 자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시장 유동성 감소입니다. 개인이 빠지면 시장은 더 얇아집니다. 더 얇아지면 또 다른 폭락이 쉬워지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동성이 마르면 마를수록 극단적 가격 왜곡은
더 자주 일어납니다. 네 번째, 도미노는 제도적 신뢰 추락입니다. 증권사와 거래소가 책임 회피만 하면 투자자들은 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됩니다. 한국 증시는 개임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거죠. 결국 한국 증시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외국인은 돈을 빼고 개인은 시장을 떠나고 유동성은 마르고 신뢰는 무너집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개인 투자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금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삼성전자가 11만 1,600원에 찍힌 걸 봤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죠. 앱을 껐다 켰다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계좌에 있던 삼성전자를 당장 팔아야 할지 고민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매도 버튼 위에 손가락이 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정규장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10분 동안의 심리적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내가 믿었던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다니 더 이상 주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는 프리마켓에서 실제로 13만 원대에 손절했습니다. 공포를 이기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정규장에서 가격이 15만 원대로 회복되는 걸 보고 절규했습니다. 단 10분 때문에 나는 수백만 원을 날렸다.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시스템은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증권사도 거래소도 아무도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라는 말만 남겼을 뿐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시장을 계속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행동 방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첫째, 프리마켓 거래를 피하십시오. 급하게 사거나 팔 이유가 없다면 정규장을 이용하세요. 유동성이 풍부한 시간대가 훨씬 안전합니다. 프리마켓 가격은 참고만 하고 실제 거래는 오전 9시 이후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대형주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아 같은 우량주들이 동시에 무너졌죠. 대형주도 프리마켓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침 8시에 서둘러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전 9시까지 50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 50분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킵니다. 둘째, 시장가 주문을 절대 쓰지 마세요. 특히 변동성이 큰 시간대에는 반드시 지정가 주문을 사용하십시오. 이 가격 밑으로는 안 판다. 이 가격 위로는 안 산다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는 겁니다. 시장가 주문은 가격 상관없으니 무조건 체결해달라는 명령입니다. 정규장에서는 괜찮을 수 있지만 프리마켓 같은 얇은 유동성에서는 독이 됩니다. 15만 원에 팔 생각으로 시장가를 넣었다가 11만 원에 체결되는 겁니다. 시스템의 폭주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인간이 가격 통제권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신용담보 비율을 넉넉하게 유지하십시오. 레버리지를 쓸 때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일시적 폭락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가지 않도록 현금 비중을 높이고 담보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두세요. 이번처럼 순간적으로 30%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담보 비율이 아슬아슬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여러분의 주식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말이죠. 담보 비율은 최소 150% 이상, 가능하면 200% 이상 유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공포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프리마켓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면 일단 멈추고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공장이 불탄 게 아닙니다. 회사가 망한 게 아닙니다. 가격만 이상한 겁니다. 냉정함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방어입니다. 공포에 질려 손절하는 순간 여러분은 기관과 알고리즘의 먹잇감이 됩니다. 10분만 참으면 됩니다. 정규장이 열릴 때까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수백만 원을 지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2월 6일 삼성전자가 11만 1,600원을 찍은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프리마켓이라는 시스템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죠. 4,525주, 5억 원으로 시총 수백조 기업을 30% 폭락시킬 수 있는 구조. 기관과 알고리즘은 수익을 챙기고 개인은 손실을 떠안는 구조. 안전장치는 느슨하고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프리마켓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유동성은 얇고 참여자는 소수이고 가격 왜곡은 일상입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위험천만한 게임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프리마켓을 피하십시오. 정규장을 이용하십시오. 시장가 주문을 쓰지 마십시오.
담보 비율을 넉넉하게 유지하십시오. 공포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시스템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프리마켓이라는 불공정한 게임에 계속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규장이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냉정하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삼성전자 11만 1,600원.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프리마켓의 본질입니다.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